안녕하세요. 솔북입니다. 에어비앤비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혹은 들어갔다 망하면 어떡해요?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2026년부터 한국 숙박시장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경쟁자는 절반으로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구조에서는 아무나 돈 버는 게 아니고요. 이 유형의 사람들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떤 사람만 이 기회에 돈을 벌 수 있는지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세요. 자, 시장을 볼 때 대부분 규제부터 보시잖아요. 근데 숙박시장을 보실 때는 손님의 숫자가 더 중요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이 1,600만 명을 방문했다고 해요. 2025년 1월에서 10월까지 누적 관광객 수가 1,600만 명 정도? 역대 최고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에 역대 최대치가 1,700만 명 정도였거든요. 여기에 한 94% 수준이라고 하는데 올해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2천만 명이 방문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보면 매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향도 관광 확대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부가 잡은 목표는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을 유치하는 거고요. 두 번째, 관광으로 3억 달러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비자부터 해서 입국 심사 완화, K컬처 확대, 여기에 정부가 모든 정책과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게스트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경쟁자가 줄어듭니다. 그것도 강제로 줄어들어요. 왜냐면 에어비앤비가 이제 불법 숙소는 퇴출한다고 했거든요. 그동안 에어비앤비에 대한 이미지는 잘 아시죠? 불법 숙소도 많고 또 오피스텔을 몰래 돌린다 이런 이미지도 있었고 또 신고를 안 하고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한다 이런 불법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이거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2024년부터는 신규 숙소는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만 에어비앤비에 등록이 가능해졌고요. 올해부터는 기존에 운영하던 숙소들도 영업신고증이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죠. 이런 영업신고증이 없는 숙소는 모두 리스팅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퇴출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없어지는 숙소가 전체 숙소의 약 40% 정도 될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은 늘고 있는데 불법 숙소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합법 숙소들은 불법 숙소가 가져갔던 그 모든 파이들을 그대로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불법 숙소가 한 번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라지는지, 그럼 남아있는 합법 숙소의 객단가는 정말 오르는지 궁금하시면요. 우리보다 앞선 사례가 있어요.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2018년에 에어비앤비가 하루아침에 불법 숙소를 80%를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요. 2018년 6월에 해당 정책을 시행한 후에 숙소가 80%가 급감을 했고요. 그 이후 도쿄의 객단가를 분석한 논문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정책을 시행하기 전 4월에 11,000엔이었던 숙소 요금이 1년 후에는 16,000엔까지 거의 5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요. 스페인 정부에서도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불법 숙소를 한 번에 다 삭제하라고 정부에서 명령한 사례가 있고요. 뉴욕에서도 77%의 숙소를 한 번에 삭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수혜로 호텔이 객단가가 10% 정도 상승을 했다는 그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에어비앤비 창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도 경쟁 치열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현재 에어비앤비 숙소 개수가 7만 개고요. 이제 이게 4만 개까지 줄어든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외국인 관광객 수는
보시면 1600만 명에서 2000만 명, 그리고 2027년엔 3000만 명으로 정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이 수요를 정말 발끝에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요. 최근에 서울시가 300곳 이상의 불법 숙소를 다 잡아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이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운영한 사례였다고 합니다. 이제 몰래 돌리는 방식으로는 한국에서 숙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플랫폼은 불법 숙소 싹 다 정리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 불법 숙소를 동시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고요. 반면에 게스트들은 많이 찾아오면서 한국의 숙소가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자연적으로 합법 숙소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손님은 늘고 있는데 경쟁자는 줄어드는 장치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좋은 입지에서 합법적인 숙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은 매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불법 숙소는 사라지는 동시에 정부에서는 관광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동시에 또 단속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26년 이후에 등록된 합법 숙소들은 그동안 정말 역대급으로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아무 곳에서나 숙박을 해도 되나? 이거는 아닙니다. 입지를 보지 않고 숙박업을 하시게 되면은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입지가 좋지 않으면 숙박업을 해도 성공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외국인 2000만 시대에 온다, 불법 숙소 사라진다, 다 맞는 말인데요. 그럼 이거를 듣고서 아무 동네에서 시작해도 되겠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봐야 할 거는요. 첫 번째, 관광객이 실제로 어디서 모이는지, 그리고 이 지역의 수요가 반짝 수요인지 지속적인 수요인지, 지하철, 버스, 공항버스처럼 공항과의 접근성이 가까운지, 주변 숙소의 가격, 경쟁력, 품질은 어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합법 숙소로 운영이 가능한지,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면은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객실은 안 돌아가요. 그리고 반대로 입지 검증, 그리고 합법 신고, 운영 스킬,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 점유율이 꾸준히 나오면서 성수기에는 가격도 올리고 또 재방문과 후기가 쌓이면서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다시 말하면요. 지금의 호황은 아무나가 아니라 입지가 좋은 물건을 잡은 사람에게 오는 기회라는 점이에요. 지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 시장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가 좋은 입지인지 그게 더 궁금한데? 네, 맞습니다. 실전은 입지에서 갈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19채 운영하면서 직접 정리한 되는 지역, 안 되는 지역의 차이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도를 직접 보면서 입지를 체크하는 방법, 그리고 초보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 그리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입지 패턴까지 제가 실전 경험 기반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특히 40대, 50대 은퇴를 좀 미리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에어비앤비 초보다 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실수 비용을 확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의 숙박시장은 손님이 계속 늘고 불법 숙소는 빠지는 구조다. 그래서 입지 좋은 합법 숙소의 기회가 커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입지 좋은 물건만 잡으면 성공 확률이 확 높아진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지역이 좋은 입지인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궁금했던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